정말 피곤하면 왜 무릎이 아픈가? 평소에는 안 아픈데 무릎이. 그런 거 여쭤봐도 그런 되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릎에 안 좋은 거가 뭐 꼭 다쳐야지 꼭 그런 거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도 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요새 젊은 사람들도 무릎 아프다고 많이 오죠 병원에. 젊은 분들이 많죠. 근데 젊은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 연골이 뭐 떨어져 나가고 닳고 이런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연골이 다 있어도 똑같지 않아요. 그 연골의 퀄리티는 이제 나이 들면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손상을 받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뭐 연골 연화증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연골이 이제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진단명은 슬개, 대퇴 관절, 통증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연골이 중간에 뼈랑 뼈 사이에 지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닳아서 그게 없어지면 뼈끼리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게 보이겠죠. 닳아있거나 아니면은 뭐 구멍이 난 것처럼 결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연골 결손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릎 연골이 손상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가. 연골이라는 게 조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낫질 않아요. 10살 이하의 애들이 아니면은 연골이 한번 망가지면은 낫고 그러질 않아요. 무조건 나빠집니까? 무조건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때는 통증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연골 결손이라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커져서 나중에 깊고 넓고 이제 광범위하게 무릎 전체가 막 닳아있고 이러면 그걸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진단을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편하게. 환자분들이 지금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얘기하는 건 그렇게 많이 닳았어요 이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건데 40% 정도 닳기 전에는 엑스레이에 보이지도 않아요. 통증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까 젊은 분들 얘기를 했는데 젊었을 때도 우리가 다쳐가지고 연골이 결손이 생기고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뭐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연골 손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MRI로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은 뭐 안 보이는 그런 연골 손상도 많고 이제 40%, 50% 이렇게 많이 망가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엑스레이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이미 안 좋으면 꽤 진행한 겁니다. 이미. 엑스레이의 차이가 보일 정도로 손상이 될 때까지 무릎이 아프지 이러고 그냥 사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골 손상이 그렇게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조금 손상, 좀 더 손상, 좀 더 많이 손상,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한 스펙트럼 안에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 손상의 이렇게 구분이 하나의 어떤 선으로 여기서부터는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은 인공관절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만 딱 망가진 그런 거는 치료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재생을 원장님은 시킬 수 있다고요? 연골이라는 게 워낙 망가지기가 쉽고 재생을 해도 또 망가지고 연골이 잘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어떤 거냐면 뼈에다가 구멍을 막 뚫어줘요. 이제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가 드러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뼈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연골이 좀 생겨요. 왜? 왜 생기느냐? 그 뼈에 골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렇죠. 뼈 안에는 골수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그것 골수에는 때문이에요? 뭐가 있어요? 골수 줄기세포가 있어요. 줄기세포 외에도 영양가가 높은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게 화한 그런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많이 있죠. 그렇게 쉽게 연골이 생기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도 1차적으로 하는 수술이에요. 원래 연골 손상이 조그만 게 있을 때. 구멍을 너무 많이 뚫으면은 연골이 막 더 두꺼워지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연골이 그렇게 많이 생길까 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뼈에 손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뼈가 약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면은 뼈라는 거는 나을 때 더 커져요. 뼈가 그 자리에서 두툼하게 돼버리면은 그 나머지 자리를 연골이 차지하는 건데 얇게 생기고 이러면 잘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약물 치료 같은 거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 구멍 뚫는 거를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그 다음 법.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연골은 여러 가지 연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섬유연골하고 초자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관절 연골은 초자연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뼈 끝단의 연골 하얗고 맨질맨질하고 단단해요. 그게 이제 사람의 관절 연골은
그렇게 하얗고 아주 유리처럼 반짝반짝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두께가 어느 정도 있고 강도가 굉장히 상당히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찰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윤활 작용이 잘 돼서 우리가 관절을 움직일 때 삐거덕 삐거덕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작용을 하는 게 그 초자연골이에요. 초자연골이 있고 섬유연골이 있다. 섬유연골이 있는데 그 얘기는 그 왜 하신 섬유연골을 왜 했냐면 구멍 뚫어가지고 만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연골이 되게 섬유연골이에요. 섬유 조직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분화가 덜 된 원시적인 조직이에요. 관절의 연골이라는 거는 거기서 굉장히 분화가 된 그런 조직입니다. 신경처럼. 우리가 신경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한 방법은 또 뭐? 그러면은 초자연골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어떻게 초자연골을 갖다다가 붙이자. 그게 골연골 이식술이라는 건데 멀쩡한 부분에 연골과 뼈를 한꺼번에 팍 찍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이쪽 결손 부위로. 그렇게 하면 채워지죠. 원래 있던데 결손이 생기죠. 그렇지. 그게 또 단점이에요. 아니 어디서 떼와요 그거를? 이게 조금 그 덜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으로 뗀 부위가 또 채워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연골과 뼈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지방 재배치랑 같은 거네? 네, 그렇네요. 네, 그런 거. 자가 골연골 이식술이고 이것까지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인공관절입니까? 세포 치료술이 등장을 해요. 세포 치료술. 여기까지가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그냥 스탠다드 방법이에요. 연골 세포가 연골을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한번 몸 밖으로 나왔잖아요. 다시 들어가잖아요. 섬유 세포로 탈분화라는 걸 해요. 이게 다시 연골 세포가 다시 돼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퀄리티 높은 연골 세포를 쫙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도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왔다. 우리나라가 이런 거가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앞서가는 거에는 물론 얼마나 검증이 됐느냐, 결과가 얼마나 좋으냐 논란이 있고 그런 명함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줄기세포도 나왔고 그 줄기세포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차세대 연골세포가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결과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연골 재생은 지금은 이제 퀄리티 싸움인 거예요. 어느 정도 만드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생겼다고 다 생긴 거가 아니고 우리가 만족하는 거는 우린 다 100점짜리가 100% 생겨야지 만족하잖아요. 이 퀄리티 싸움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퀄리티는 그거예요. 아까 초자연골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거고 그 다음에 양은 당연히 하여튼 100%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또 혹은 개발된 것들은 그거에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것도 자가 연골세포로 만든 건데 이제 늑연골에서 갈비뼈에서 이제 연골을 채취를 해요. 무릎 아니고? 이 늑연골이 무릎 연골보다 훨씬 더 쌩쌩한 거예요. 이게 밖에 나와가지고 더 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그걸 분할을 다시 분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분할을 시킬 때 그 연골세포로 더 잘 가는 거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진 걸로 보여요. 그러면 늑연골에서 뽑아내서 세포를 그거를 키워서 이게 밖에서 키우죠. 밖에서 연골 세포를 약간 분화시키고 연골을 약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런 애기 같은 단계로. 그런 다음에 넣어주니까 이런 초자연골을 잘 만들더라. 이런 게 실험적으로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지금 개발이 된 거예요? 팔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환자한테 쓰고 있는 거죠. 환자한테 쓰고 있어요? 연골 세포를 이렇게 키웠단 말이죠. 어디서 키워요? 뭐 키우는 시험관에서? 거는 시험관 같은 데서 키우는 거예요. 넓적한 시험관에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나면 그거를 쫙 모아다가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를 쫙 모으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자라면은 덩어리가 이렇게 구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구슬 같은 거를 450개에서 500개 정도를 한 번에 넣어서. 그럼 얘네가 전부 다 그 초자연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연골을 보내가지고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 시험, 그 다음에 동물 실험, 그 다음에 임상 시험에서 상당히 높은 퍼센트의 그런 초자연골이 만들어졌다. 그거가 100%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높은 그런 초자연골 비율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500개쯤 넣어주면 5천만 개가 들어간다. 예. 그럼 그 5천만 개가 알아서
거기에 기존 연골들하고 이렇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는 재생처럼. 그게 몇 점짜리냐, 100점짜리냐, 90점짜리냐, 80점짜리냐 이게 중요한 건데 상당히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럼 그 방법이 인공관절 수술, 아예 관절을 갈아 끼우는 거 말고는 현재는 제일 최신이고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지금 그거 인공관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그런 연골 망가진 거의 수준을 항상 넘어서는 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연골 손상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다른 데는 멀쩡하고 그 부분에 이제 구멍이 난 것처럼 연골이 딱 떨어져 나간 이런 거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대상 환자가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연골 손상이 일정 정도 됐는데 이분을 별다른 치료 안 하고 계속 두면은 언젠가는 인공관절로 갈 텐데 훨씬 늦춘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걸 기대하고 거겠죠? 하는 거죠. 연골세포가 이제 연골로 만드는 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99년 요때가 근골격계 줄기세포의 아주 황금기예요. 연구에. 온 세상에 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줄기세포에 매달렸어요. 연골세포 이런 거 다 안 되고 줄기세포가 연골을 만들 거다. 줄기세포가 정말 그때는 만능일 거다. 이런 생각을 의사들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거죠. 해봤는데 그러면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에 막 이런 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줄기세포가 연골 쪽으로 가는, 연골세포로 되는 것보다 연골세포였던 게 연골세포로 가는 게 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랬던 거죠. 자, 오늘 아주 신기한 치료, 그 은단 치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설마 이거 대한민국에서 원장님 혼자만 하는 거 뭐 이런 건 아니죠? 예, 이거는 지금 이제 허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상품화가 된 거고 사실은 아직 이제 3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3상 수준의 이상이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에서 지금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검색해 보실 분들 위해서 정확한 이름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늑연골을 이용한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 되는 거죠. 늑연골을 이용한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 네. 그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다 뭐 이런 그렇게 걸 알겠죠. 알 수 있어요. 네. 못 찾으면 SNU 서울병원 그렇죠. 네.